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2주 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머니쇼 방송하고, 예, 완식님 반갑습니다. 홍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 머니쇼 아침 생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제까지는 좀 시장이 좋았다가 또 이렇게 또 트럼프, 엔비디아 수출 금지 소식으로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네요. 그쵸? 그래도 이제 이전에도 제가 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넘어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 전략에 대해서 어제 이제 톡방에서도 브리핑 드리고, 지금은 조금 다시 채찍으로 넘어온 느낌이죠. 채찍이 넘어온 느낌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앞으로 협상이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이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이 휘청이면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젠 앞으로 이런 협상과 현재 미국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오늘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긍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염두해야 될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장 초반까지는, 오전까지는 마이너스 0.6%대 양시장 이렇게 조금 매물 소화하는 흐름, 조정 성격이 나와주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시진핑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것이다. 결국에는 더 중국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마감 때까지 미선물이 대략 한 마이너스 2.3%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낙폭을 보였고,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1.8%로 약세를 보였네요. 그래서 4일 동안 올라왔잖아요. 4일 동안 올라왔다가 다시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수출금지 이슈로 인해서 조정에 가까운 이런 흐름이 나왔다. 물론 변동폭은 크지만 지금 시장이 진폭은 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많이 낮아졌거든요. 정말 외환시장 변동수도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미중 분쟁 우려 때문에 외국인은 현물 매도세를 계속하고 있고, 선물도 소폭 한 1,900억까지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 보였다가 막판 들어가서 좀 줄였네요.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3% 이상씩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하락 종목 수 1,700 종목, 상승 종목 수는 한 700 종목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래서 4거래일 동안 관세 우려가 경감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미국이 중국을 때리게 되면서 낙폭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여전히 엔비디아 H20칩, 이전에 한번 H20칩 수출 규제를 풀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막혔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 뒤죽박죽한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난주까지는 젠슨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로라고 만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미국 내에 AI 데이터 센터
7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화답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H27 중국 수출 제한하려던 계획을 이제 철회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다가 오늘 다시 재차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에 대한 무기한 수출 규제를 통보받았다고 오늘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런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 전반, 아시아 증시 전반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H20입니다. 그래서 기존 AI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춰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걸리는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H20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매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규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먼저, 물론 먼저는 미국이 먼저죠. 미국이 먼저 상호 관세를 크게 중국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대응으로 더 이상 100% 이상 넘어가는 관세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 중국은 히토류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공급량 한 90% 비중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전기 모터라든지 뭐 잠수함, 전투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 자원으로서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 대응 차원에서 그래, 너네 딥시크 만들었던 거 H20으로 만들었지, 우리도 수출 제한 똑같이 해줄게 하고 보복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전략 자원들로 지금 조금 더 번지는 상황,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중국이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기 때와 달랐던 부분들, 1기 때와 현재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상호관세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였거든요. 4월 9일이죠. 4월 9일. 그래서 오래된 것 같지만 바로 지난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상호관세를 트럼프가 발표를 하면서 협상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레빗 대변인 역시도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상당히 관대하게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기다리고 있다. 근데 시진핑은 이제 보복 관세를 하면서 동남아나 이 주변국 외교를 더욱 강화했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급망을 교란할 수도 있겠구나. 미국도 그 이후에 트럼프 또한 다른 주변국 외교를 좀 더 강화하고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기 위해서 전자제품부터 상호관세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버리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나라에는 10%, 어떤 나라에는 15%, 어떤 나라에는 5%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관세율을 여기에는 좀 더 인하해주고, 그러면은 협상의 경쟁이 붙겠죠. 다른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 소비도 더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와 협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국 다른 주변국들 간의 협상 경쟁이 붙게끔 만들려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점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관세가 뭐 3%, 5%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으면 관세로 인한 이러한 미국 경제만 둔화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채찍을 쓸 수밖에 없겠죠. 채찍을 미리 써야지 협상에 나와서 그 다음에 협상 투자까지 받으면서 관세를 인하시켜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채찍 전략을 쓰다가 조금 당근을 주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다시 히토르 수출 제한의 대응으로 H20을 수출 금지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진다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반사의 기대감이, 중국이 이제 관세로 인해서 그 매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나라에 혹시라도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차지할 캐파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관세 플랜이 중국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삐걱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1기 때의 금리랑 지금의 금리랑 많이 차이가 있죠.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상호관세 발표 전이랑 후랑 뭔가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하락을 또 차지하긴 했지만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다음 주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랑 이제 관세 협상 진행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전부터 먼저 합의하는 나라가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었거든요. 협상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관세 정책을 이 무지막지한 이 관세율을 먼저 채찍을 때리고 굵고 짧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상.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죠, 연준한테.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으로의 물가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요구한다는들 데이터를 보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트럼프 플랜이 지금 현재 관세는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고금리 상황 속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소비 심리가 부진하죠. 소비 심리가 부진하게 되고 결국 미국의 내수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관세가 반영되기 전 지표들, 최근에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는 수치로 딱 정해서 나오는 게 하드 데이터거든요. 하드 데이터는 결국에는 후행적인 지표죠. 지난달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들만 놓고 보자면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다. 양호한 상황. 근데 뭐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이미 크게 부진한 상황들이죠. 그런 심리들이 결국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 여파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 지난주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 고금리 상황 속에 소비 심리가 부진하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결국 관세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또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들은 트럼프도 알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굵고 짧게 빨리 채찍하고 협상해서 당근을 주는 전략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변수는 중국이겠죠. 중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을 통해서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거든요. 이때가 이제 상호관세 발표 전, 하루 전이고 발표하고 하루 뒤까지 이 3거래일 동안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에서 4.5%까지 0.5%포인트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단 3일 동안에 급등이 나오는 부분.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채를 누군가가 판다는 거겠죠. 미국 장기채가 안전자산 인식이 있는데 국채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때부터 근데 달러도 같이 달러 지수도 100선을 하회하면서 다른 주요 통화국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그리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달러 약세는 트럼프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의 이런 수출에 있어서 달러 약세가 나와줘야지 무역 흑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트럼프 플랜대로. 유가도 많이 내렸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리면서 결국에는 원유 생산을 높이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받아서 감세를 하겠다. 이 전략이 통하면서 유가도 내리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데 금리가 오르는 거는 트럼프 정책과는 굉장히 별개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지금 금리가 4.3%로 다시 안정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전까지만 해도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트럼프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참모가 변경됐습니다. 베센트가 키를 잡았죠. 나바로가 좀 배제됐습니다. 언제부터? 4월 11일부터 나바로가 배제가 되고 베센트가 키를 잡게 되면서 그러니까 완벽히 배제되진 않았죠. 배제되진 않았는데 베센트가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위치로 다시 올라오면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달러와 함께 금리도 약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엔비디아 여파 때문에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은 시장에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요. 나바로가 아예 배제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4월 9일날 발표 이후에 금리가 빵 뛰니까 트럼프가 참모를 변화시켰죠. 베센트로. 베센트가 키가 잡은 거는 베센트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근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강경하게 얘기를 해왔던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나바로가 키를 잡았다가 상호관세 발표에 금리가 빵 튀니까 베센트가 다시 키를 잡고 국채 금리부터 안정시켰죠. 안정시키면서 현재는 다시 상호관세 발표 이전 수준까지 서서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달러 역시도
크게 튀지 않고 99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역시도 1420원 선까지 낮아진 상황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80원 선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가파르게 또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들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우호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트럼프가 조금 이런 상황들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금리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 4%의 시장 금리로는 적자를 줄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오늘 아마 그 SNS 상에서도 인플레 물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금리 인하 해도 된다. 누구한테?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그래서 금리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리고 정치적 여건상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여론도 마찬가지고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11월 달에 하원 선거가 아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진핑보다 정치적 입장에서 국가 측면에서 불안한 사람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금 관세 정책은 다시 아마 다음 주 아니면 좀 더 빠르게 협상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우려도 다시 경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과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정치적 여건상으로도 트럼프가 조금 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관세 발표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을 관세 정책의 키를 잡게 했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엔비디아 수출 금지 이슈로 저는 국채 금리를 좀 계속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국채가 매도되는 이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국채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국채 금리가 내려온 점에서 중국이 국채 매도는 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금융적인 이런 전쟁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국채 금리를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 금리가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이지 않나. 그래서 국민은 이 국채 금리를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이 흐름들에 따라서 또 무역 정책이 관세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 개장 이후에 계속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흐름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이제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온 뒤에 한 차례 조정이 나왔긴 했지만 그간의 종목들 개별주들이 반등과 함께 선별적으로 튀어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4월 2일 날 좀 지니언스를 검색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지니언스가 2월 달에도 검색식에 선별돼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AI 보안까지 조금 수급이 옮겨갔죠. 어제 시장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좀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머니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검색식에 잡혔던 지니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 지니언스가 12,000원대, 15,000원대까지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취득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15,000원대까지 급반등이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니언스가 이날 4월 2일 이날이죠. 나왔다가 또 이제 어제 아침까지도 말씀드리고 6%대 반등한 흐름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AI 보안주 중에서 실적이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지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지니언스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AI 보안에 대한 이런 투심이 조금씩 업황이나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판단돼서, 또 지니언스와 함께 센즈랩을 또 어제 머니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검색시가 어떤 종목이 잡혔을 때 그 종목만 저는 보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가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센즈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센즈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에서의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단기 급등하는 17%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워낙에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의 트리거, 호재성 이슈에 강한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대다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낙폭과대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반등의 트리거가 돼서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센즈랩이 오늘 조기 대선 정책 관련, 딥페이크 관련,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수급이 이렇게 옮겨붙는 상황들. 앞으로의 시장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순환매가. 그래서 센즈랩이 이제 약간 후발 수급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지니언스가 먼저 이렇게 급등한 흐름이 나와줬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센즈랩이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도 아마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는 것은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다른 종목이 그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후발 상승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유심히 오를 때 보기보다는 오르기 전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제 검색 종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또 한국콜마가 잡혔어요. 한국콜마가 선별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67,000원대에서 선별됐는데, 당시부터 해서 4월 2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관세 발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이 1%대 하락 마감했고, 계속적으로 우하향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4월 9일까지 코스피가 52주 신저가 좀 경신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실적 지금 오늘도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화장품 쪽의 실적이 많이 기대되는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그 뒤에 75,000원 선까지, 75,000원 선이 강해 보이긴 합니다. 이전 정고점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차익매물 출회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한국콜마와 함께 또 당시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화장품주가 선별이 됐었죠. 그래서 역시도 낙폭 과대 구간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차트 한번 보자면 많이는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폭과대 뒤에 현재 다시 단기 이평선 구간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흐름.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화장품주들의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이 두 가지나 제 검색시에 당일 4월 2일날 잡히게 되면서 제가 선진뷰티사이언스를 한번 짚어드렸거든요. 이 4월 2일날 똑같이 제 검색식에 잡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선진뷰티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화장품 매출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업황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선진뷰티사이언스 역시도 당시 가격대가 12,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승폭 확대되면서 14,000원선까지 많이 올라와 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선크림이라든지 화장품 사재기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결국 사재기 현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1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먼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사재기 현상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뒤에는 조금 차익 매물 조정 역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일본 화장품주들 중심으로 이 사재기 현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선인뷰티 사이언스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조정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처럼 검색식에 잡혔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진연세가 잡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관련주로서 센지랩을 또 소개해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업황이나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업황 개선,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이 하나둘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색식에 잡힌 종목들과 이 관련 업황과 관련주들을 함께 좀 살펴가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잡힌 검색식 종목은 총 이렇게 7종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종목이 잡혔는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인데 아무래도 오늘 개별적으로 현대 에버다임이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히토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급락이 강하게 나오고 이때 이제 관세 여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배당락이 있었네요. 배당락. 현대에버다임 배당락으로 급락이 나오고 다시 어느 정도 변동성 완화되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그래서 히토로 관련해서 현대에버다임이 사업을 히토로 관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다시 좀 추세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이평선 관점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8,700원 선이 좀 안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락에 대한 단기 급반등 성격의 이슈를 동반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18%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도 달리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좀 8,700원 선이 안착된 이후에 또 현대 에버다임만의 이런 모멘텀 재건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히토류 관련해서 현대 에버다임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추세적으로 8,000원 선이 좀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현대 에버다임 만약에 재건 이슈가 나온다면 현대 에버다임과 여러 가지 종목들 최근에 재건주들이 조정이 강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역시도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회담을 통해서 또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들러오면은 반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LG CNS가 잡혔습니다. LG CNS가 이제 신규 성장 뒤로 이제 우하형 추세가 계속되다가 어제 좀 구글과 AI 관련해서 협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단기 이평선까지 좀 회복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5250원 선 이 구간이 좀 이탈되진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서 클라우드라든지 기업들이 AI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LG CNS도 이제 1분기 실적,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성장 뒤에 계속 줄기차게 하락한 만큼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착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제 검색식에 선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CNS만 보시는 게 아니라 AI 관련해서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는지 최근 특히나 이런 관련주를 가비아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가비아. 그래서 가비아가 최근에 급등한 다음에 오늘 좀 5% 하락하면서 차익률을 출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클라우드 관련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 수급이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 유심히 좀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이 올라서 주의 지정이 됐네요. 그래서 가비아랑 LG CNS랑 이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뉴 파워 플라즈마가 잡혔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 드론 부품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4월 9일 시장 급락 여파로 낙폭을 확대한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펜즈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월 9일날 저가 경신하고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뉴파워 플라즈마도 이런 추세가 변경되면서 60일선을 돌파하고 오늘 31선 지지를 확인하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드론 관련해서 드론 수출 관련해서 소형 무인기 드론 이런 관련해서 수출 기대감, 수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뉴파워 플라즈마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좀 주목을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4,900원 선이 좀 강한 저항선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 후에 안착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4,500원 선, 이 구간이 좀 지지가 되어줘야지 조금 더 낙폭과된 저가 매수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도 관련해서 이슈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가 또 잡혔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이제 NXT 시장에서 아마 이런 급등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지고 있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 2분기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관세가 부과가 된 화장품들,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관세 부과된 다음에는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간 9만원에서 4만원 선까지 이탈하는 흐름들, 이런 낙폭과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 코스메카 코리아와 뭐 한국콜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런 화장품주들 그룹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니까 그 실적이 먼저 화장품주가 먼저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정말 좋구나 하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리온이 잡혔네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서서히 낙폭 과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오늘 오리온이 이제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4천억 규모 추가로 공장을 증설한다. 결국에는 지금 제품이 잘 팔려서 캐파를 늘리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오리온에 유입되면서 오리온도 그렇고 식품주들도 좀 다양하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그 중에서 다시 12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제 검색식에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1만 4천원 선, 이 구간이 좀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대략 11만원 선, 11만 4천원, 11만원, 이 두 구간 뭐 분할 진입,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진입, 혹은 이탈 시에는 11만원 선 이탈 시에는 뭐 대응의 방법들, 이런 전략들을 세워갈 수 있겠죠. 그래서 12만 3,500원이 지난 3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좀 이 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관련해서 1분기 실적, 캐파 증설, 이런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 검색이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R이 잡혔네요. APR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억나는 게 이 4월 2일 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아까도 말씀해 좋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4월 2일 날 APR이 공매도 여파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공매도 여파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츰 60일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선을 띄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에서 현재는 대략 64,500원 선, 이 구간이 단기 이평선 지지선을 형성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추세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7만원 선이 좀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APR도 화장품 실적 기대감이 현재 오늘 다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싫어하는 것은 저평가, 배당 주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공매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죠.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금을 주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공매도의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APR, 코스메카 코리아, 다른 화장품주들 1분기 실적과 이런 주가 변화들 좀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으로 동국생명과학이 잡혔습니다. 동국생명과학.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동국생명과학 저한테 한번 진단 문의 주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동국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또 우하향 추세 계속되다가 오늘 31선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제 검색식에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영제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뒤에는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또 오늘 AI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동국생명과학이 또 AI 의료 서비스를 관련해서 유방암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과 함께 낙폭 과대에 따른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이평선이 9,900원 만원선, 이 만원선을 좀 돌파가 된 다음에 안착이 된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9,000원 지지되는 이런 흐름들, 9,000원 이탈되면은 조금 더 낙폭이 확대될 수 있겠고, 그래서 4월 9일날 시장 급락 당시에는 9,000원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좀 매도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국생명과학은 지지선을 좀 9,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원선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는 대략 11,000원선, 이 구간까지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지,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장 점유율만큼 좋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검색 종목들 AI 보안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관세가 협상 모드로 다음 주부터 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오늘 여러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유입되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투심을 양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된다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은 또 오늘 하락한 만큼 만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공부해보시고, 또 저는 오늘 밤 또 미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관련해서 관세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톡방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